안녕하세요.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정모입니다. 이번에는 엄마도 설명할 수 있는 수학 이론 시리즈 5번째로 수의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수분해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는 자연수와 정수, 그리고 유리수와 무리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들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수의 체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강의에서는 함수에 대해, 그리고 지난 네 번째 강의에서는 대수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수의 종류별로 그 의미와 쓰임새를 알아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수의 내부로 들어가 각각의 수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척 흥미로운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과연 고대에서 현대이르기까지 학자들은 수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리고 각 수의 구성을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이를 말하기에 앞서 우선 자연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질들의 구성을 정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를 통해 수의 구성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화학 시간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소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상의 물질들을 이루는 기본 성분들을 원소라고 부릅니다.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지만,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합니다. 즉, 기본적인 원소를 제외한 모든 물질들은 바로 이런 원소들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원소 주기율표 들어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104가지 원소는 아래 예시에 있는 것처럼 이름이 부여된 원소들이고, 나머지는 그 후에 발견되어 아직 이름이 없답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들은 이러한 원소가 나타내는 원자들이 하나 이상으로 합쳐진 분자 형태로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물은 2개의 수소와 1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된 형태로, 이산화탄소는 1개의 탄소와 2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합력을 이길 만큼 큰 에너지를 가한다면 이 합성 물질들은 다시 쪼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교하여 수의 구성을 바라보면 아주 이해가 쉬워진답니다. 한번 볼까요? 물질을 최대한 분해하여 기본 원소들을 정의하였다고 했는데, 그럼 수는 어떻게 분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소수를 기본 원소로 하여 각각의 수를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참고로 연산을 일상의 비유를 하면 더하기는 나열로, 곱하기는 결합으로 이해하면 개념적 이해에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소수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봅시다. 소수란 일과 자기 자신, 2개의 인수만을 가지는 기본수를 말합니다. 소수 한자의 의미는 바탕에 드는 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인수란 곱해지는 수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이고요. 이러한 소수의 예로는 아시다시피 2, 3, 5, 7, 11, 13 등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수 0과 1, 그리고 소수가 아닌 그 밖의 수들을 합성수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6이라는 숫자는 1 곱하기 6 이외에도 2 곱하기 3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소수가 아닌 합성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의 인수가 될 수 있는 수들을 우리는 약수라고 부릅니다. 즉, 약수란 어떤 수의 구성인자들, 잘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구성인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의 경우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6의 구성인자인 1, 2, 3, 6을 6의 약수라 부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 1, 2, 6을 진약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약수의 정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입니다. 이는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해의 범위가 좁아 그로 인해 개념의 확장이 용이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수를 기본 단위로 분해하는 방법을 아시겠죠? 바로 수를 인수가 소수가 될 때까지 계속 인수분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수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바로 인수분해가 수를 세부 단위로 분해하는 방법으로서 주어진 수의 구성인자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그것은 자연계에서 물질의 원소를 규명하려는 노력과 이유가 같을 것입니다. 각 구성인자가 가지는 속성을 이해함으로써 상위 원소인 합성수의 성질을 예상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나의 예로 대소방정식을 인수하여 푸는 원리는 바로 0이라는 구성인자의 속성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간다면 0인자 속성상 0인자를 곱하면 당연히 0이 되겠지만 의외로 0이 아닌 두 수의 곱이 0이 될 수도 있을까요? 혹시 흥미가 생기신다면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구성 대 수의 구성.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물질들은 혼합물질인데 이것에 대응하는 수가 바로 합성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합물질을 분해하여 기본물질을 찾아내는데 이것에 대응하는 수의 방법이 바로 소인수분해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 물질들을 원소라 부르는데 이것에 대응하는 수가 바로 소수인 것입니다. 이해가 쉽죠? 이번에는 인수분해를 하는 의미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앞서 비유한 것처럼 물질의 구성 성분인 원소들을 밝혀 각종 물질의 변화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필요시 동위원소를 이용해 원자 폭탄도 만들듯이요. 마찬가지로 수의 성분을 이루는 근원수들을 밝혀 새로운 성분을 추가하기 위한 곱셈 또는 약분을 통해 기존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나눗셈 또는 기존 성분 요소를 하나 증가시키기 위한 덧셈 또는 기존 성분 요소를 하나 감소시키기 위한 뺄셈 등의 연산을 통해 새로운 수로의 원하는 변화를 합리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수학 공부는 수를 통해 세상에 들어가는 이치를 이해해보려고 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옛날 피타고라스는 수는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수로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현상적으로는 요즘 그러한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다 없다 밖에 인지하지 못하는 멍청하지만 엄청 빠른 컴퓨터가 0과 1로 구성된 1인수를 가지고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현해내고 있으니까요. 재미있죠? 아니 무섭나요? 이번에는 앞서 언급된 피타고라스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고대 수학자들이 수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설명을 안 할 것이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재미있죠? 이번에는 완전수와 우회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완전수에 관한 이야기로 자신의 구성 성분인 진약수들의 합이 바로 자기 자신이 나오는 수들을 완전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의 진약수는 1과 2와 3인데 이들의 합이 자기 자신은 6이 된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만보다 적은 수 중에는 완전수가 6, 28, 496, 8128 이 4개 뿐이랍니다. 두 번째는 우회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회수 관계에 있는 두 수는 자신의 구성 성분인 진약수를 합하면 자기 자신이 아닌 상대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20과 284가 우회수 관계에 있는 수라고 합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이 글에 소개된 박사가 사랑하는 수식이라는 영화는 저도 한번 예전에 보았었는데 꽤 재밌게 본 듯합니다. 참고로 이 글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포함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자, 어떠하셨나요? 소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인수분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나아가 수의 구성에 대한 이해가 되셨나요? 어렴풋이라도 느낌을 가지셨다면 좋은 출발점으로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이해를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꾸준히 가시다 보면 어느새 목표점에 가까이 와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공부법을 익히고 체득하여 노력한 만큼 실력을 쌓기를 바랍니다.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